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또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대통령은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 당시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참 많구나.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이상한 우민화된 행태 있잖아요. 뭐 90도 절하라 그러면 다 절하고 이상한 조폭 문화 같은 거. 청와대가 민주당을 지배하려고 한다며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도 대통령 개인 문제가 심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공화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당원들이 최고위원 선거 등에서 비주류 후보들을 살려놔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 거라며 결국 이번 전당대회의 최종 승자는 없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유시민 작가가 터뜨렸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끊임없이 소통하던 정권이 이제는 오만하게 대중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변질되었다는 서슬퍼런 일침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의 핵심 문고리인 강훈식 비서실장을 정조준한 매서운 직격탄까지 사정없이 날려 속 시원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의원 워크숍에서 감히 비서실장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저는 보면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거였어요.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그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의원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강연자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그 모형 형식 자체도 대먹지 못한 짓이었어요. 그건 진짜 좀 말이 험하게 나오는. 임명직이 손줄. 그러니까요. 예. 국민 주권을 절로 보는 거예요. 어디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국회의원 160명을 모아놓고 되지도 않는 훈계를 하고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그도 아니에요.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단단순이 김민석의 지도부 입성으로 정권 지지율이 급격한 붕괴를 맞을 것이라는 예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국정 파국의 묵시록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짚어냈다는 평가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당대회 국면 내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작심 발언들을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그야말로 거침없이 쏟아낸 유시민 작가의 폭탄 선언의 열광함과 동시에 이재명 정권과 김민석 지도부에 대한 우려와 불안 그리고 불만까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옛날 말인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사줬었거든요. 100번 토론 나가면. 이 사기열전의 사마천이 정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정치에는 5등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상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익으로 유도하는 거.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 네 번째가 형벌로 겁주는 거. 제하지하 맨 마지막이 백성과 다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하고요. 부분적으로 세 번째 하고요. 맨 마지막 거.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기본으로 하면서 두 번째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좋은 정치는.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 이재명에게 그런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익으로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백성과 다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단이에요. 대통령 알고리즘에게 못 뚫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 밑에서 보고도 안 할 거예요. 왜냐? 기분 나빠할 거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책도 여러 번 나왔고 어록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치인 절대 믿지 말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그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죠? 도구라고 그랬죠. 본인. 그다음에 정치인은 도구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뭘 하느냐? 국내민복을 정진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 1등도 했습니다. 교보에서. 그 많은 그 대통령의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전과도 일치하고 현대 정치 이론과도 일치하는 진짜 좋은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대통령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출마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그분이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은 권력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는 고 했던 그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부터 그러한 오만한 권력자였다가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이에요. 대통령은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 말인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자주 썼거든요. 100번 토론 나가면. 이 사기열전의 사마천이 정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정치에는 5등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상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익으로 유도하는 거.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 네 번째가 형벌로 겁주는 거. 제하지하, 맨 마지막이 백성과 다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하고요. 부분적으로 세 번째 하고요. 맨 마지막 거.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기본으로 하면서 두 번째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좋은 정치는.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 이재명에게 그런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익으로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백성과 다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단이에요. 대통령 알고리즘에 이게 못 뚫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 밑에서 보고도 안 할 거예요. 왜냐? 기분 나빠할 거니까.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눈을 감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성이 잠들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이성의 끈을 놓치고 우리의 이성이 잠들게 하는 순간 곧바로 괴물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점을 저는 이 책에도 썼어요. 그래서 고야 얘기하면서 화가 고야 얘기하면서 이 고야가 만든 판화집 제목이거든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직역하면 그렇다던데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직역하면 스페인어로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좀 멋있게 번역하면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이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지지했고 기대했던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현실의 권력자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역사에서 수도 없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한다든가 정당에 대해서 불신한다든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한다든가 이럴 필요 없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들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내가 선 위치에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서로 상의하자고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훌륭하게 치렀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희망이 있어요. 그 정당이. 네. 예. 정치인들이 그렇게 분열을 획책하고 이렇게 해도 분열하지 말고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김민석과 그 친명을 찍은 유권자들은, 당원들은 정청래와 그 3인의 최고위원을 찍은 당원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왜 김민석과 그 친명들을 찍었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당원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훌륭하게 냈습니다. 서로 이해만 하면 달라진 국면, 다음 국면에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이번 전당대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은 그 정도 되는 당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 점을 위로를 드리고, 당원이 아닌 시민들도 이번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환멸에 빠지지 말자.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예. 나라 망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것까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 점을 믿고 민심을 만들어가 보자고요. 예. 네. 예, 오늘 시간이 늦어서 뭐 이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늦어도 막 2시간 5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 아마 제 방송 시작할 때 두 가지 점을 마음에 뒀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거, 지금 이 순간, 댓글에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꽤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질문이 하나 있었고,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좀 위로를 드리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고, 저는 답을 얻었고,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도 위안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뭐 그리고 장 기자님과 저하고 좀 예상했던 것들, 예. 우리 아직까지도 저희도 말 못하지만 예. 좀 공감대 형성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 부디 건강하시고, 어쩌다 한 번씩. 아니 뭐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닌데 건강해요. 예, 예. 아니, 많은 분들이 그 건강을 많이 걱정하셔갖고, 아, 예. 예, 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셔서. 예, 운동도 가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정 양도세 증가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늘리기로. 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가요,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 원칙적으로란 말 진짜 질린다, 질려. 뭔 놈의 원칙적으로 공감을 해? 그러면 가면 되지.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한다는 소리잖아요. 민주당 1인 1표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안 하겠다는 소리를 이렇게 하잖아.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 민주당은요, 1주택자에 대해선 비거주와 실거주자 종부세 차등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대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뿌리채 반대하는 겁니다. 자, 정부가 낸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뭐냐?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을 물리겠어. 주택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은 세제 혜택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옳아요.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욕을 먹은 게 디테일에서 너무 허술하다. 이것 때문에 욕을 좀 먹은 거지. 이 원칙적인 방향을 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김민석은요, 그리고 민주당은요, 그 원칙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아, 정말 TF 많다. 1주택자는 비거주, 실거주 구분하지 않고 종부세 기본 공제를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지했다. 얘기는 뭐예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더 좋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조 털래요 아웃을 외치다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대로! 뭐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러니까 부자들 감세해주자는 거야, 결국은.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사람들이 삐약삐약거린다고 어이구 우리 표 떨어진다. 대통령 그런 정책 하면 안 돼요. 증세하지 마세요.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당정은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선 예외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때문에 내 집이 있는데 거기 전세 주고 전세 사는 사람들, 뭐 보육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예외로 두자. 뭐 이런 거예요. 장특공제의 경우 비거주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서 장특공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나마 잘했다고 한 것들부터 건드리는 겁니다. 강훈식,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갈 것.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입장과 요청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검토해 나갈 것. 망했다, 망했어, 이거 진짜. 정부가 세제 개편안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누더기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당이 총대를 메고 부동산 정책 논란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정 명분을 만드는 동시에 당정 갈등으로 실망한 지지층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려는 전략이다. 와, 이럴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이 하려고 했어? 그 반대가 심하네? 근데 야, 이거 그냥 고친다고 하면 욕먹을 거 아니야. 민석아, 네가 반대한다고 좀 해줘. 이렇게 했다는 분석이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강훈식, 세제 개편안 일방 발표 아니야. 국민 의견 듣는 출발점이다.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다.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와, 이게 할 말이야? 아, 그렇게 수기를 좋아하면 수기를 해서 정부가 발표를 해야지. 정부가 발표한 건 출발점이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 그게 무슨 정부 발표야. 정부의 신뢰는 어디 가려고. 정부가 뭘 발표해도 사람들이 다 콧방귀도 안 끼는 걸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걸 목표로 가겠다는 거야? 미친놈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정부가 발표한 건 출발점일 뿐이야.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정부 발표하는 거 믿지 마. 이 얘기잖아. 이런 게 비서실장이야? 돌겠네. 자, 오늘 뉴스공장에서요. 복덕이 못 보신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광수 대표가 한 말을 좀 요약해드리자면 부동산 정책 같은 민생과 직결된 이런 건 여론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론을 듣는 게 아니라 민원을 들어주고 있는 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손해보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민원만 들어주고 있는 거다. 무주택자들의 여론 어디 있냐?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이랍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민원에 쫓기면서 계속 완화가 되어 왔어요. 민주당을 통과하면서 강화된 부동산 정책 본 적이 없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저 지랄 발광하는 애들 민주당이 양보해준다고 민주당 찍어줘? 안 찍어줘요. 근데 이러고 있다니까 민주당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한문도 교수, 거주 비거주로 나누는 거 방향은 옳다. 이 원칙을 바꾸면 안 된다. 갭투기를 막아야 나라가 산다. 거주와 비거주로 왜 나눴느냐? 갭투기 때문에 나눈 거 아니냐? 민주당에 스파이가 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거주, 비거주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스파이들이다. 그리고 이 세제 개편안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전부가 피해를 보는 것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언론사들도 그렇게 계속 펌프질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쫄아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문도 교수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 짓는 것, 이 방향 절대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한눈에 보기 쉬운 그런 데이터를 보여준 분이 계신데 보시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종부세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곳입니다. 강남, 서초, 한강벨트 여기죠. 용산 이런데. 여기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파란색 있죠. 하늘색. 요 파란색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 지역이에요. 자, 보세요. 세금이 늘어난 곳이 많습니까? 줄어든 곳이 많습니까? 줄어든 곳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증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남기업 소장이란 분이 보여준 자료인데 종부세가 오른 지역은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고 종부세가 내린 지역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저 파란색을 더 많이 만들자고 하는 거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미 그 세금 정책 때문에 집값이 잡히고 있다. 지금 보면 강남 집주일 호가 내렸다. 10억 낮춰도 안 사요. 급매수 강남 호가 뚝 수억씩 뚝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매도 물량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자, 물건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요.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뒷걸음질을 친다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재명 대통령 투표한 사람 8%입니다. 대구 경북도 그거보단 더 나와요.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민주당이 쓴다고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고요? 안 찍어요. 안 찍습니다. 그런데 김민석하고 민주당은 쫄아가지고 이 지랄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게 표를 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의 민원에 휘둘리고 있다. 그게 김민석의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김민석의 민주당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요. 대통령 지지율도 박살날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요. 집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의 반발 당연하죠. 그게 시끄럽다고 뒷걸음질을 친다? 그럼 지지율 박살 나는 거예요. 누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서민들이 만들었어요. 강남에 집 가진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어요. 그러면 민주당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야죠. 그러면 집값을 떨어뜨려야죠.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도 돼요. 그 사람들 어차피 민주당 안 찍잖아. 거기다가 징벌적 증세도 아니에요. 그래봤자 0.1%, 0.2%입니다. 왜 부동산 보유세만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걷습니까? 그것도 겁나서 못한다면 그냥 지지율 박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거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된다. 세제 정책을 내야 된다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에요. 옛날부터 그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걸 뒤집는다고 지지율 반등합니까? 강훈식은요. 정부안 발표가 결정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말했어요. 정부의 신뢰도를 박살내는 발언입니다. 정부 정책 발표가 애들 장난입니까? 충분히 여론 수렴도 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지. 정부 발표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비서실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을 정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예외도 너무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했었던 이재명표 기본주택 그거 강력하게 추진하면 돼요. 뭐하러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 표 줄 생각도 없는 사람 걔네들한테 무릎 꿇으면 지지율이 반등한다고?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개소리죠. 이 정부 하는 꼬라지 보면 다 글렀습니다. 다 글렀어요. 서민들도 없고요. 억강부약도 없습니다. 대동세상도 없어요. 기득권들의 이익만 대변해줘. 그럴 거면 국힘 가서 정치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김민석의 민주당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부자들을 대변해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줘? 안 찍어준다고. 총선 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 믿은 내가 등신이지 할 것 아닙니까? 잘하고 있다.